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평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30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한전과 같은 메이저 기업을 꿈꿨어요. 근데 운 좋게도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붙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부분의 정기직 분들이 이런 태클을 타서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석유공에 네.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합격하고 보니까 제 준비 방법이 이제 철도에 좀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당시 이제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같은 철도 기업들이 전공이 빡센 편이었고 또 면접은 굉장히 또 쉬운 편이었는데 지금은 면접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당시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NCS보다는 전공을 이제 올인해서 준비를 했었고 또 면접도 뭐 다른 토론이나 이런 거는 아마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인성 면접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교통공사를 들어오기 위해 했던 노력은 아니었고 좀 막무가내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서울교통공사와 아다리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합격하셨을 때 당시 기분 어떠셨을까요? 사실 타기업을 좀 먼저 붙었던 터라서 에이 안 되면 말지 싶었는데 막상 붙으니까 당연히 또 좋았고요. 제 입사 때가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좀 빡셌었는데 그걸 좀 뚫어냈다는 점에서 막 어깨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꺼드럭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철이 없었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때여서 또 가능했던 감정 표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난리지로 소리치고 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 네. 유명한. 실제로 동기분들의 나이대나 성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 입사 기준 이제 고졸 분도 계셨고요. 칼 취업한 25살부터 이제 이직해서 오신 이제 35살까지 좀 나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도 이제 대다수의 동기들이 저 포함해서 이제 20대 중후반 정도 되었습니다. 성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남성이 5, 여성이 1 정도. 실제로 고졸로 들어오더라도 하는 일은 같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입사원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랜덤일까요? 네, 랜덤인데요. 집과의 위치를 최대한 좀 고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서울, 경기, 인천권을 디폴트로 잡으면 1시간 반 정도는 안까지는 고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해주는데 1시간 반이 넘어서 2시간 걸린다 이러면은 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근무지를 또 바꿔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조금 단점은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방로가 합격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이제 어디로 배정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고 그것도 늦게 알려주다 보니까 자취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이제 모르겠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사택 같은 경우는 따로 제공이 될까요? 사택이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주어졌다면 이렇게 욕먹는 기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석유공에서 하신 네. 일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석유공에서 저희 정기직이 하는 일은 사실상 각종 잡일을 맡아 하는데 정기직은 생각보다 공부할 때는 모르겠지만 막노동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제 전차선, 변전, 역사전기, 송배전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이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도 저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레일과 흡사하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직원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현장 일 할까요? 저희 여직원 분들은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제외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1근직인 서무, 사업소, 저희 현장이 아닌 관제, 네네. 우선 고려를 해주는데요. 다만 요즘은 여직원분들의 수가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장으로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업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노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을 쓰는 업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여직원분들이 조금 하기 힘든 업무도 있는데 힘을 쓰는 건 좀 저희 남직원들이 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은 좀 여직원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 일을 똑같이 나가긴 합니다. 1근이랑 교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근 교대 비율은 3대7에서 2대8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정기직 기준입니다. 네네. 한 달에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5호봉이거든요. 네네네. 네, 5호봉 기준으로 이제 월급만
3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근일 경우에는 1근이면 한 200 그래도 후반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1근직이 아니라서 네네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소교공이 장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 고정의 메리트가 있어요. 비교 불가죠. 네. 서울 고정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 모두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교대직 혹은 워라밸이 좀 출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대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니까 4일 주기로 24시간을 회사에 쏟으면 72시간은 저의 시간이라는 장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는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 복장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 저희는 복장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교공이 단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양날의 검인데 서울에 산다는 게 이제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집값이 그 단점이 되겠고, 현장직이다 보니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는 거, 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제 이 인터뷰로 쏟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순환인지 고정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현장 근무 기준으로 3에서 5년 주기로 관리소를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3, 4년이고 이제 정말 길어야 5년인데 저희가 서울 각 호선에 관리소가 위치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보통 집 위치를 고려해주기 때문에 모든 관리소를 옮겨 다니는 편은 아니고요. 최대한 집 주변의 관리소들을 3에서 5년 주기로 옮겨 다니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게 100%는 아닌 게 모든 사람의 이제 니즈를 충족해줄 수 없다 보니까 서울 끝에서 끝쪽으로 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사업소나 본사 혹은 관제 등으로 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미리 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정말 인원이 없으면 갑자기 내가 안 땡겨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은 3에서 5년 주기로 관리소를 옮겨 다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에 퇴근하시거나 주말에 뭐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또 운동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기업을 또 제가 다 경험해보고서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닌지라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점수인데요. 저는 그래도 50점은 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더라도 저는 100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 이제 50점이 넘는다면 그것대로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긴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편이라 50점은 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인터뷰 취지와는 조금 상반되는 좀 아이러니한 좀 답변이긴 한데요. 언제라도 이제 회사를 때려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이제 계속해서 디벨롭 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데요. 이 세상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기회비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를 택하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다면 또 여기 저희 회사 입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자기 자신만이 저울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도 장단점은 존재하고요. 저 또한 그랬었지만 좀 막연히 취준을 대하기보단 과연 나는 어떤 장점을 취할 거고 어떤 단점을 추려갈 것인지 조금 남의 생각보다는 자신이 생각을 해서 답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회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취업만 뽀개면 다 끝날 것 같고 모든 걸 이룰 것 같고 그런데 취업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와 또 회사 밖에 퀘스트도 잘 챙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아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